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짜잔!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근데 이거 뭐냐면 제가 이것저것 사봤는데 탄수화물 먹는 이 순서를 지키면요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지방이 덜 축적되는 그런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뀔 수 있는. 안녕하세요. 1타자세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건강 1타 강사 이고은입니다. 자, 선생님 저는요 맨날 물만 먹어도 살이 찔까요?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이 회복을 하고 성장을 하고 이런데 중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무작정 굶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잘 드셔야지 여러분들 더 살이 잘 빠지고 그리고 더 예쁜 몸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막 무작정 굶으면 진짜 이렇게 옛날에 모 연예인들 항상 다이어트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피부 처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보기 싫은 몸 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것보다는 건강하게 먹으면서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탄탄하고 예쁜 몸매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약 먹을 거 어떻게 내가 더 살이 잘 빠지고 그 다음에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자, 우리가 단백질을 잘 챙겨 먹자예요. 무작정 굶는다고 쫄쫄쫄 굶고 이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피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몸의 수치가 대사가 효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어느 정도 부신이나 갑상선이나 이런 데들이 적당한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소하면서 대사를 촉진시키는 호르몬들이 나와야지 오히려 내가 살이 더 잘 빠지는 체질로 변하기 때문에 무작정 굶게 되면 이런 기관들도 영양소를 받을 수 없어서 기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내가 잘 이렇게 건강하게 먹겠으면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체중당 1.0에서 1.2g, 자, 50kg예요. 그러면 60g의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혼자 사니까 누가 밥을 챙겨줄 사람도 없어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그러는데 사실 저도 세 끼를 다 먹지는 못하는데 두 끼를 먹거든요. 두 끼. 근데 두 끼를 먹을 때 제가 이렇게 체중 감량에 특히 신경을 쓸 때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좀 해드려 볼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한 끼 드실 때 단백질이 섭취가 되려면요, 달걀 2개에 닭가슴살 100g인데 여러분들 시중에 파는 그 닭가슴살 우리가 하나 이렇게 덩어리 포장되는 게 보통 100g이거든요. 그러면 달걀 2개랑 그 닭가슴살 100g 정도 드시면 되시고, 저는 달걀보다는 닭가슴살이 좋아요 하는 분은 달걀 하나에 닭가슴살 150에서 200g 정도 드시면 돼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족될 수 있는 단백질이 충족이 되는 거고요. 진짜 나는 좀 요리를 잘한다,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생선으로 드셔도 돼요. 그때는 뭐 두부, 밥모, 생선 한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선 우리 보통 이렇게 요즘은 비비고나 이런 데에서 정말 생선 냄새 안 나게 다 조리돼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 덩어리 하나 두부, 밥모 정도 이렇게 해서 드시면 보통 한 끼에 드시는 단백질이 섭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좀 사정이 넉넉하다 하시는 분은 아보카도 반개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지방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요리를 할 때 올리브유를 넣거나 드레싱을 할 때 샐러드 드레싱으로 올리브유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좋은 지방이 섭취가 돼요. 그 다음에 좀 도움이 되는 거니 저는 그릭 요거트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그릭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나 그 다음에 견과류 한 줌씩 넣으면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비율이 맞아져요. 그리고 야채나 채소 이런 거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이런 것들 제가 주로 이제 챙겨 먹는데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저 요리를 되게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 뭐냐면 제가 이것저것 사봤는데 제주 구자 당근이 맛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저 그냥 세척 당근 사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지고 다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다니면서 야채나 채소를 충분히 챙겨 먹기가 힘들어서 보통은 이제 양배추랑 당근이랑 그다음에 브로콜리 같은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 실리콘 모양으로 된 찜기 같은 걸 팔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얘네들이 넣고 전자레인지에 2분, 3분 돌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맛있게 익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사무실이나 탕비실 이런 게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주말이나 언제 한번 쫙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지고 가셔서 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음식들을 드시면 좋은데, 이거를 또 왜 설명드리냐면 여기서 두 번째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채, 채소들을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세 번째로 탄수화물 먹는 이 순서를 지키면요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 개념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먼저 먹은 음식들이 우리 식이섬유가 우리 몸 안에서 소화기관에 이렇게 장막을 탁 쳐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그 뒤에 나왔을 때 코팅이 돼 있으니까 천천히 분해가 되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니까 혈당 스파이크도 일어나지 않고,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이나 혈당이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살찌는 과정으로 가지가 않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주는 포만감도 있기도 하고,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가 되니까 포만감이 계속 유지가 돼서 배가 덜 고프고,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간식을 덜 드실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단백질이나 지방을 탄수화물보다 먼저 먹게 되면요, 이 단백질이나 지방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위장에서 음식을 막 소화시키는 다음 소장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 속도, 그러니까 위의 배출 속도를 낮추게 돼서요, 소장에서 천천히 탄수화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단백질이 GLP-1이라는 우리 호르몬이 있어요. 이 단백질이 GLP-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시켜서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맨날 설명드리는 게 뭐죠?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요, 지방을 축적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는 순서를 바꿔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면 인슐린이 급속하게 많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혈당 스파이크도 막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지방이 덜 축적되는, 그런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뀔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15분 이상 천천히 먹어라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딱 되면요, 한 1시부터 점심시간이면 12시 한 45분, 50분쯤에 눈치를 싹 보고 가서 10분에 먹고 1시간 자야지, 막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자, 15분 이상 천천히 먹어야 된다니, 이거는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요, 우리 포만감 중추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뭐 음식 드실 때 배부르다 해야지 우리가 그만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뇌에 신호가 전달되는 데까지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5분 만에 밥을 막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뇌로는 신호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먹긴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가 않아. 뭔가 허전하니까 뭘 하게 되죠? 디저트를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저기 옆에 커피숍 가자. 그래서 라떼나 돌체라떼, 바닐라 라떼 이런 걸 드시면서 쿠키를 하나 더 먹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소화기관에서 뇌로 전달되는 이런 포만감 신호가 전달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 천천히 드시면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공포영화보다 갑자기 귀신이 팍 튀어나왔을 때 했을 때 그때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 확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화도 시키지 않고 이렇게 위축되고 뭐 이렇게 이런 반응들이 혈당이 팍 올라가고 이런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천히 드시면 이게 반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소화 기능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리는 이런 작용도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로운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드시면 막 내가 급하게 먹을 때 뒤에서 누군가 쫓아와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반응들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느긋하게 소화도 잘 되고, 또한 식사 후에 되게 피곤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막 졸려 죽겠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이 급하게 드셔서 혈당 스파이크뿐만 아니라 교감신경 항진 때문에 그런 거라서 정말 천천히 드시면 이 식사 후의 피로감도 훨씬 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를 건강하게 그리고 살이 찌지 않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 자, 첫 번째 뭐다? 단백질을 위주로 우리 탄단지 비율, 그리고 단백질을 꼭 잘 챙겨 먹자. 자, 두 번째는 먹는 순서, 채소, 무기질,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식으로 바꾸는데, 자,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도시락 보여드렸죠? 야채 이런 스틱 같은 거 가지고 좀 다니시면 도움되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 먹는 시간에 대해서 15분 이상 천천히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드시고 나서 뭐 하면 안 된다? 저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요. 식사 드시고 나서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안 되시고, 제가 다른 편에서 소개시켜드린 식사 후에 하면 좋은 영상도 운동 영상이 있거든요. 제자리에서 걷기나 뛰기나 이런 것들 같이 항상 식사 후 20분, 30분에는 15분 정도 가벼운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일타 정보들 좀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공유 부탁드립니다.